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화요일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린 거 해오셨어요.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시치미를 떼실까? 예, 바이오주 혹시 보고 계신 거 있을까? 왜냐면 그때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까지는 안 좋았던 인식에서 이제는 내년을 바라볼 때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 저번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한 두 가지 조그만 업체를 좀 봐봤는데 하나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업체하고 바이오 리더스라는 업체를 좀 봐왔습니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라에 대한 이제 계절적으로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커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스웨덴 쪽으로서 나오는 이 계약 맺은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가를 통해서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도주가 2022년도부터는 2배 이상 캐파가 증대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제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경부암 전암이라는 치료제에 있어서 혁신적인 치료제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임상 투비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내년을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작은 종목 위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기억 안 난다고 빼시더니 준비 단단히 해오셨네요.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리더스 두 종목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오승규 이사의 투픽이었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신문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시 후면은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금호산업이사회, 여기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거의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낙점이 된다라고 관점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맞나요?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제 인수금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수금액 자체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예, 금호산업 자체에서도 필요한 재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 써냈죠? 2.45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속된 말로 얘기해서 빵빵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추가 M&A 항공업 내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 통매각이잖아요. 근데 그 자회사를 가지고 이제 재매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CC 업계 재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공업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상하고 이제 LCC 쪽하고의 영향은 전혀 별개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 자체에 대한 이제 정밀 실사를 통해 가지고 분리 매각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향후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인수 가격이 하락할지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게 왜 LCC 업황과는 상관이 없냐라고 한다면 범현대가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시아나 항공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LCC 업체의 이제 뭐 M&A 쪽은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즉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들,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끼리 M&A를 하는 것이 이제 M&A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거와 이거는 다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던 업체, 저가 또는 이제 그런 업체들끼리 M&A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LCC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짚죠. 탑라인의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도 이번에 적자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일본 항공 노선 자체가 좀 부진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도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 주가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계륵 같은 존재인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스몰딜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게 되면, 또한 내년에 대한 이제 트럼프 미국 대선 자체가 일어날 때
이 자체에 대한 글로벌 대외 거시경제는 좋아질 수 있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항공 업황 자체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거는 홍콩에 대한 시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격화될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외 이제 거시경제를 쉽게 내다본다는 거는 좀 리스크 있는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LCC 업계에 대해서 판단 주셨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게 이제 공정거래법상 걸리는 게 재매각 가능성 나오고 있는 게 아시안 IDT 요거거든요. 지금 주가도 고공행진을 좀 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일단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IT 솔루션 전문 업체거든요. 그 아시아나 IDT에 대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현대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된다면 이제 이벤트는 소멸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 매각이 될 수도 있지만 분리 매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즉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IDT에 대해 더욱 큰 욕심을 갖는 것은 좀 강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재료가 노출되고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는 가격 전략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 아시안 IDT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내용 들려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 광문제. 참 부럽습니다. 딱 하루 만에 이 중국 온라인 업체 알리바바의 매출이요 44조 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증가율로 봤을 때는 역대 최저라고는 하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24.7% 늘어난 수치거든요. 한국 브랜드 보면 1위는 미국, 2위가 일본, 한국 브랜드가 직구 3위. 요거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강군제 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에 속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밀도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폴더블에 대한 폰에 대한 5G 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가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이었죠.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0월 들어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부분, 3분기 이후 4분기에도 좋아지는 구조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데 10월 달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수했던 뉴 에이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수 업체 자체는 미국에 있는 업체입니다. 즉 그동안 아시아 권역에만 활동을 하던 상태에서 북미와 유럽 권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업체의 인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자체를 리스크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면세,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면세점, 국내 면세점 자체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홍콩의 시위가 극대화되면서 국내 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에서의 이제 그 여행 금지에 대한 효과도 지속이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강군제에서도 후, 고가 브랜드죠. LG 생활건강의 고가 브랜드인 후에 대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주가가 낙폭이 강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실적의 개선폭이 커질 수 있는 이슈들이 나와 있는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꼽자면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광군제에서 얻어보는 투자 아이디어로는 LG 생활건강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가야겠네요. CJ제일제당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18% 급증을 하면서 5조 원대를 넘어섰고요. 예, 영업이익이 2.8% 증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했는데 양호한 수준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슈언스라는 이 냉동식품사의 인수 효과가 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나름 잘 견조하게 좀 이끌어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고민해 볼 부분은 목표가가 오늘만 한 4개사에서 하향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괴리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 것인가, 지금은 좀 관심권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 헷갈리거든요. 목표가라는 건 실적에 기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목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인식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가 하향된 거지. 그러나 현재 주가의 괴리로 봤을 때는 현격하게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의미는 기대치를 약간 낮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제 발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그 하반기에는 비용 통제를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2013년도 했던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즉 이제 그 비효율적인 사업 부서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면서 효율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죠. 네, 그 경영 전략에 대한 안 부분. 되는 거 허리띠 졸라맨 거예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깜짝 실적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브랜드 파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의 경쟁 심화,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제까지 경영진이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분기 자체 깜짝 실적이라고 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해서 지금 뛰어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아하, 예. 경영 전략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더 큰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어떠한 성장세로 잘 나온 실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서 그래도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 주셨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CJ제일제당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 기사 시간이 없는데 YG엔터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승리 씨 제외하고 멤버가 다 군 복무 전원 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벤트 자체가 빅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 기대감, 또 이제 악동 뮤지션의 정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주가 자체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저효과 다 좋습니다. 다만 버닝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더불어서 검찰 수사 등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지금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유보 사인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 주신 유바이오로직스하고 화요일. 뭐였죠? 화요일.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바이오 리더스 이 두 종목 흐름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